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신세계 MC 김은혜입니다. 1부 이어서 2부도 여러분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목요일 저녁으로 박노주 마스터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해외 선물 전략 탄탄하게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2부 여러분께서 보시면서도요, 오늘도 참여 방법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을 통해서도 다양한 의견 남겨주실 수가 있습니다. 전화 주실 때는 서울 전화 02-3132-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082번으로 보내시면 오늘의 마스터님이시죠? 박노주 마스터님과 함께 꼼꼼하게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 유튜브로도 많은 시청자분들이 시청하고 계시는데요. 유튜브 채팅방을 통해서 다양하고 그리고 편리하고 빠르게 또 의견 남겨주실 수가 있으니까요. 유튜브도 많은 활용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신세계 2부에서도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펀드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과 유사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좌 홍보 및 가입권위 등 이런 모든 불법 사항에 대해서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다시 한번 고지 말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에 이어서 2부 신세계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쉬어가는 동안에 종목들별로 좀 움직임이 달라진 모습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세 다시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보시죠. 자, 앞서서 지수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S&P가 지금 상승폭에 대해서는 조금씩 반납을 했고요. 방금 전에는 하락으로 전환했다가 다시 한번 또 상승으로 흘러갑니다. 2611포인트 선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0.13% 소폭의 상승세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나스닥인데요. 앞서서 박노주 마스터님이 일단 개장 전부터 나스닥에 대해서는 매도 관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더욱더 지수가 빠지면서 낙폭이 더욱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0.54%까지 밀리면서 6,458포인트까지 눌린 상황입니다. 현재 구간 0.46% 약세로 6,460포인트 선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유로 FX도 함께 보시죠. 유로 FX는 계속해서 같은 흐름입니다. 0.13% 소폭의 반등권이고요. 1.23930달러 선 거래되고 있네요. 자, 그리고 골드도 함께 보시죠. 자, 골드 같은 경우도 여전히 같은 흐름입니다. 1327.6달러 선으로 소폭의 약보합권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에는 64달러 중반대 가격 지지되고 있네요. 0.26%, 0.28% 하락세이고요. 일단 지지되었던 가격대를 다시 한번 좀 흘러내리면서 중반대 가격대가 이탈이 되기 직전입니다. 이탈이 되면서 64.49달러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달러 인덱스 흐름도 다시 한번 살펴보시죠. 자, 달러 인덱스 전일장에 급등하면서 마무리가 됐고 현재 구간에서는 소폭의 약보합으로 89라인 중반대 지지되고 있습니다. 89.645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달러 인덱스까지 다시 한번 현재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네, 일단 1부에서 2부 쉬어가는 동안에 시세들 좀 변화된 부분 말씀을 드렸는데요. 특히나 나스닥이 이렇게 큰 폭의 하락으로 이어갈지 몰랐는데요. 네. 마스터님 좀 복귀 도와주시죠. 네, 흐뭇하네요. 네. 일단은 네. 지금 안 그래도 쉬는 시간에 막간을 이용해서 저기 지금 유튜브에다가 지금 나스닥 단기 6,447선 네, 일단은 거기까지 일단 보면 된다고 남겨놨거든요. 그래서 지금 6,443선까지 일단은 내려갔죠. 네. 네, 그래서 저도 이제 뭐 일단은 쉬는 시간에 청산을 이제 좀 해주고 그래서 오늘 지금 2,600달러. 일단 오늘 거래는 나스닥만 일단 왜냐면 오늘 어렵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왜 다들 이제 그 종목들이 어렵다. 유튜브에서도 다른 종목들을 이제 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다른 종목 좀 자리가 애매하다. 그냥 나스닥만 보자.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역시 나스닥이 오늘 주요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 일단 청산을 하고 지금 이제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이제 반등이 나오고 있고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좀 또 매도를 이제 재차하기는 조금 약간 애매한 구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지금 23시에 이제 이 요 양봉이 여기서 이제 좀 들어 올린 상황인데, 중요한 거는,
뭐 그렇다고 치더라도 좀 크게 봤었을 때 1분봉인데요. 5분봉을 좀 봐야 되겠네요. 5분봉으로 봤을 때는 사실 또 반등 구간이거든요. 반등 구간이라서 지금 좀 또 밀리고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구간대에서 또 매도 들어간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뭐 손절 걸어놓고 가면 되니까. 지금 현재 여기의 고점 6,474.75인데 여기 뭐 6,475선에다가 손절 걸어놓고 이 구간대에 진입을 좀 해도 괜찮지 않을까 보고요. 왜냐하면 이제 여기서 반등 줬다가 내려갈 수도 있거든요. 아니면 분할로 잡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매도를 재차 뭐 좀 진입해보고 싶다. 왜냐면 수익이 났으니까 또 공격적으로 또 들어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 내려간다면은 오늘 좀 그 6,405선도 말씀을 드렸는데 내려가면은 진짜 더 크게 빠질 수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좀 크게 빠지면 어디까지 보냐면 저는 일단 6,330선까지도 크게 빠질 수 있다. 왜냐하면 여기가 이렇게 내려가는 구간이거든요. 사실상 기술적 패턴으로. 왜냐면 여기 보시면은 여기 그 이평선 지금 5일선 지금 이평선 내려가고 있는 거랑 옆에 이평선이 지금 크로스가 돼 있거든요. 그럼 이 구간대는 일단 저항이 되는 자리이고 그 저항을 일단은 줬고 지금 이제 내려가는 상황이라서 쭉 추세가 이제 계속 이어져 나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어저께의 저점이 뚫리면 여기는 일단은 그 매물 공백이죠. 그렇기 때문에 매물대가 있는 이 자리까지는 그래도 2월 9일 그 자리까지는 그래도 그 구간대는 일단은 쭉 내려가야 된다. 뭐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지금 수익들 내신 다음에 뭐 좀 안정적 뭐 공격적으로 임하실 분들은 뭐 그냥 한 개나 뭐 두 개 이렇게 좀 때려 볼 수 있는 상황이고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렸다가 좀 더 위에서 올라오면은 6,500선까지도 다시 만회할 수 있습니다. 6,500선까지도. 예, 양봉으로 다시 전환되면서 올라올 수도 있으니까 지금 구간은 조금 약간 애매한 상황이니까 아까는 좀 정말 노려볼 자리였고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밑꼬리를 주지 않았던 상황이거든요. 나스닥도. 그렇기 때문에 일단 노렸던 자리라면 확실하게 좀 노렸던 자리라면 지금은 이제 또 반등이 좀 크게 오는 자리니까 지금은 일단은 좀 뭐 기다리는 게 좀 더 낫겠네요. 네네. 알겠습니다. 자, 나스닥에 대해서는 일단은요, 다시 좀 하락해서 반등을 이어가고 있는데, 반등 시 매도적인 관점을 다시 한번 또 재차 말씀을 해주십니다. 지금의 반등이 일단 6,500선까지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높은 가격대에서 매도를 원하시는, 그리고 더욱더 좀 좋은 자리니까요, 일단은. 좀 기다려보실 분들은 6,500선까지 기다려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렇다면 이 6,500선까지 반등한 이후 하락폭에 대해서 궁금하실 텐데 계속해서 좀 하락한다면 6,405선이 이탈이 된다면은 그 아래로는 더 큰 하락 6,330선까지도 좀 하방 쪽으로 크게 열어볼 수 있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은 6,405선이 일단 그 아래 저항으로 지지로 가장 좀 중요한 라인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으니까요. 6,500선의 반등 시 매도적인 관점 그리고 6,405선에 대한 이탈 여부까지 자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현재 나스닥 같은 경우 6,475선에서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네요. 자, 일단 현재 구간 좀 흘러가는 상황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자, 지금 뭐 개장한 지 30분, 40분 거의 가까이 돼가고 있는데 김경희 PD 그동안 좀 나온 소식 있나요? 지금 종목 이슈는 딱히 나온 것이 없고요. 제가 아까 전에 유로 외신을 전달해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유로 부분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장 초반에는 좀 달러 인덱스 그리고 유로 FX 엎치락뒤치락하면서 좀 움직이는 모습이었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미중 간 협상, 이 무역 분쟁 둘러싼 협상이 협의에 이르를 수 있을 것이다라는 희망 때문에 이 달러 매수에 좀 투자자들이 자신을 갖고 있었던 상황이었죠. 네, 조금 전에 하지만 이런 기간 동안에도 트레이더들은 계속해서 달러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견해를 내놨다라고 외신 쪽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 독일 고용 지표가 굉장히 좋게 나오면서 또 유로 지금 좀 힘을 받고 상승해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독일의 이 실업률이 5.3%로 발표가 됐는데 이 부분이 지금 통일 이후 최저치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좋은 수치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독일 경기 강세에 대한 자신감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EU에서 유로존에서 가장 큰
그 경기 규모가 큰 국가다 보니까 이런 독일의 물가 지표라든지 뭐 고용 지표 굉장히 좋게 나오면 그만큼 유로에게도 좀 영향이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 애널리스트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에 달러가 좀 지나치게 급등했다고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달러가 앞으로 하락할 것이라는 것에 구조적 이유를 몇 가지 들고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미국의 무역 적자 그리고 부채가 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미국 이외의 다른 국가들이 통화 정책 변경을 이제 향해서 가고 있다라는 부분을 들면서 달러는 앞으로 좀 전망이 좋지는 못하다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코메르츠방크 쪽에서는요. 미국의 보호주의가 좋을까 나쁠까에 대해서 시장은 굉장히 좀 갈팡질팡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달러의 반등을 바라는 것은 좀 다소 대담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달러의 그 상승에 대해서는 좀 의문을 표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유로가 당장 뭐 오늘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오늘 발표되는 이제 독일 물가지표 조금 전에 발표가 됐는데요. 이 부분의 경우 유로를 움직일 수는 있지만 매우 미미할 것이다라고 그 영향에 대해서도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일단 독일 3월 소비자 물가 같은 경우에는 1.6% 상승을 하면서 예상치보다는 하회했다라는 결과가 현재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코메르츠방크 쪽에서는요. 또 지난 2주간 유로를 둘러싼 이 정치적 리스크는 모두 진행되었다고 본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현재로서는 앞으로는 지표가 유로를 조금이나마 움직일 만한 스토리가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유로 같은 경우에 최근에 ECB 쪽에서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인플레이션이 낮기 때문에 테이퍼링을 서두르지 않을 것이다라는 발언들 계속해서 비슷한 류의 발언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하락을 해줬는데 그래서 지금 오늘 나올 이 소비자 물가 지표 좀 기다리는 사람들도 꽤 있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이 부분보다는 고용 지표 영향이 좀 더 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역시나 코메르츠방크 쪽의 의견인데요. 솔직히 물가 지표가 놀랍게 나온다면 좀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는 것이 맞다라면서도 시장이 현재 기본적으로 ECB의 금리 인상에 대한 예상을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물가 지표가 높게 나온다고 해도 ECB가 기존 예상보다 이른 금리 인상을 하게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영향 역시 적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오늘자의 상승은 아무래도 이 실업률이 호주세로 나왔던 것에 힘입은 것이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유로 외신 쪽의 의견까지 저희가 정리를 도와드렸습니다. 두 번째 이슈, 유로 FX 모두 좀 정리가 된 상황이고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이슈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세 번째 이슈는 크루드 오일입니다. 자, 크루드 오일 어제장에 재고 발표를 맞았었고, 어제장에 뭐 예상치는 소폭의 감소였지만, 어제장에 발표된 실제치는 증가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수치입니다. API 쪽과 EI 쪽 양 기관 모두 재고가 상승하는 수치로 나온 상태인데요. 자, 먼저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크루드 오일에 대해서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장에 크루드 오일 발표가 있었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크루드 오일 만장일치로 다운의 의견이 나왔는데요. 좀 쉽지 않았어요. 오랜만에 지금 내분의 다운이 만장일치로 확인이 된 상황입니다. 자, 일단 뭐 유튜브 채팅방도 그렇고요. 크루드 오일에 대해서 좀 자리를 많이들 좀 원하시는 것 같은데 현재 크루드 오일 가격대가 64.51입니다. 64달러 지금 중반대에서 계속적으로 좀 움직이고 공방 벌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마스터님 먼저 다운에 대한 의견 들어볼까요?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 오일 같은 경우는 뭐 별다른 이슈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동안에는 뭐 일단은 이슈들이 뭐 있었었고, 뭐 보호무역주의도 뭐 껴들면서 뭐 이렇게, 그런 이슈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약간 뭐 이슈가 좀 강하게 작용하는 가격에 영향을 미쳐서,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조금 더 어려운 부분이 일단은 좀 뭐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뭐 지금 구간은 사실상 상승을 한 이후에 조정 구간으로 볼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오늘 그러니까 항상 상품들 간의 연관성을 좀 보라고 말씀을 제가 항상 드렸거든요. 네. 그래서 요즘 뭐 항상 트렌드가 최근에 이제 지수와 오일이 이제 같은 방향으로 일단 움직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만약에 지수가 여기서 이제 좀 더 빠질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지수가 더 빠지게 된다면은 오일도 이제 더 빠지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일단 오일이 일단은 상승을 지금 일단 하는 시점은 이 고점 오늘의 64.8
8호선이죠. 이 8호선 부근까지 80선까지 왔었을 때는 그대로 아마 $65 한번 돌파를 할 겁니다. 그대로 들어올리면서 일단 돌파하는 흐름이 나올 건데 지금은 아직까지 그 부근대까지는 가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이 좀 중간을 들려고 하다가 그래도 좀 하방으로 좀 흘러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일단 그 하락을 들었는데 현재 지금 이 구간 64.16까지 내려간 다음에 지지하는 것도 지금 사실상 나올 수 있는 흐름이고요. 이게 이상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부근대에 지금 머물러 있기는 한데, 이 구간대도 충분히 뚫고 내려갈 수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주봉을 봤었을 때도 지금 지지 정도를 주고는 있지만 그대로 5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시세 그 전봉을 보면 알겠지만 시세가 만약에 오늘 그러니까 이번 주 저점이죠. 64.72선이 뚫려버리면은 그대로 62.50달러 밑으로도 한번 크게 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 그 이평선을 지지선으로 이렇게 지지가 되는 경우도 좀 많이 있지만 올 같은 건 그거를 그대로 매물대로 밀어버리는 흐름도 굉장히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지수가 오늘 지금 현재 저점을 다시 깨고 가는 흐름이 나오면 분명히 5일도 지금 일단은 내려가는 흐름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지수가 반등을 많이 보여주죠. 근데 그러면 5일도 사실상 내려가기는 좀 힘들 겁니다. 지수가 일단 무조건 내려가야 됩니다. 지수가 내려가야 5일도 같이 일단은 내려갈 수 있다. 그래서 지수를 좀 5일보다는 오늘은 좀 지수 흐름을 보면서 5일을 좀 잡아가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반영에 대해서는 다운의 의견을 주셨고 오늘의 저가는 64.16달러입니다. 지금 마스터님의 의견 듣자마자 좀 빠르게 급등하고 있는데 네, 지수 지금 올라가니까 같이 네. 어차피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5일을 지금 유튜브에서 5일 진입 자리는 어디일까요? 이렇게 했는데 저는 어려우니까 나스닥만 일단은 팔아. 한우만 오늘 파야 된다. 네. 이렇게 일단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아니 유효한 자리값이 나오는 종목을 공략을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왜냐하면 좀 자리값이 안 나오는 그 종목을 거래하신다면 리스크에 좀 노출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고요. 자, 현재 부근에서 좀 빠르게 상승을 하면서 크루드 오일은 64.73까지 후반대 가격대까지 빠르게 올라왔는데요. 이대로 상승을 해서 64.85달러까지 좀 안착을 한다면은 그 이후 65달러 돌파는 좀 쉬울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현재 구간에서는 역시나 상승 쪽으로 방향 잡아가고 있기 때문에 시간을 좀 두고 다시 한번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크루드 오일 지금 현재 구간 64.69달러까지 또 다시 소폭 내려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람코 상장 소식도 들려왔고 김경영 PD, 네, 외신 쪽의 의견 들어볼게요. 네, 마스터님께서 말씀해주신 것과 같이 그렇게 새로운 이슈는 딱히 지금 올라오고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일단 어제 그래도 EIA 쪽에 이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영향 계속 이어지면서 오늘은 조금 소폭 하락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외신 쪽에서 보고 있는 의견은 이제 조금 장기적인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유가가 더욱 상승할 것이다라고 많이들 보고 있는 듯합니다. 로이터 쪽에서 이 그러니까 설문을 실시를 했는데 이제 애널리스트 들을 상대로 한 것이겠죠. 공급 부족 그리고 오펙 주도 감산협의 덕에 올해는 유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자 간의 협의가 향후에도 잘 이행될 것인가 그리고 셰일 생산량 증가에 대한 우려 계속해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상승 모멘텀이 방해받을 수는 있다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이번 주에 브렌트유 같은 경우에는 이 중동발 긴장감 그리고 베네수엘라 이 경제 위기로 인해서 생산량이 좀 많이 줄어들면서 브렌트유가 $70 위로 지금 계속해서 안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감산협의에 대해서는 어떤 매니지먼트 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러시아를 다시금 좀 감산협의에 지금처럼 참여하게 만드는 게 굉장히 좀 어려운 과제라고 본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지만 러시아가 협조를 하지 않는다면 몇몇 오펙 멤버국들의 의지가 좀 어느 정도 약해질 수 있다라는 의견 내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현재까지 사우디와 러시아가 장기
단기간의 감산, 그러니까 10년에서 20년간의 이렇게 감산을 좀 연장하는 것에 이제 협상에 돌입했다라는 소식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한 부분은 하나도 지금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할 부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지금 로이터 쪽에서 우리나라의 NH투자증권과 인터뷰를 했다고 하는데 지정학적 리스크 상승 우려 그리고 미국발 공급 상황으로 인해서 이번 달 원유 시장의 변동성 굉장히 커진 상황이다라고 말하면서 하지만 지정학적 텐션으로 생긴 리스크 프리미엄 그리고 미국 재고 감소 가능성으로 인해서 유가는 향후에 더욱 상승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미국 셰일 생산량 성장세 그리고 오펙과 러시아의 지속적인 생산 제한 간의 이 밸런스가 공급 측면에서는 좀 주된 요소로 보고 있다고 하고요. 또 수요 측면에서는 아시아가 또 새로운 수요 성장에 있어서 주된 지역으로 남을 것이다라는 의견도 내고 있다고 합니다. 또 그리고 시황적으로 봤을 때 며칠 동안 계속 이야기 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만은 이란에 대한 이 잠재적 제재에 대한 공포 이 부분으로 인해서 유가가 더욱 상승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일단 이 존 볼튼 그리고 마이클 폼페오 이 사람들이 지금 트럼프 내각에 새롭게 합류를 했습니다. 이들은 그동안 좀 매우 매파적인 외교 정책을 천명하면서 이란의 정권 교체를 주장해온 인물이기도 한데요. 이로 인해서 지금 미국이 참여한 이란 핵 협상이 아마도 이제 미국은 빠질 것이다 혹은 뭐 폐기될 것이다라는 추측으로 현재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산유국들은 계속해서 감산 노력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라크 석유 장관이 또 발언을 했습니다. 지금의 감산 협의가 올해 이제 연말에 끝나게 되죠. 그 이후에 지금 몇몇 산유국들은 감산 협의를 3개월 연장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다른 이제 그룹 쪽에서는 6개월 연장하기를 희망하고 있다라는 부분 밝혔다고 합니다. 이 몇몇 국가들이 어디인지는 뭐 딱히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고요. 지금 그래서 시각적으로 볼 때 뭐 장기적으로 유가 계속해서 상승할 것이다라고 많이들 보고 있는 듯합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하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하방이고 장기적으로는 좀 상방에 대한 의견, 그래도 이 외신 쪽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자, 그래서 해설위님의 의견도 들어볼게요. 네, 일단 뭐 얘기 드리자면 간단하게 얘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일단 제가 차트를 바꿨습니다. 예, 이제 나오네요, 이제. 자, 이제 보시면은 지난번에 제가 얘기 드렸던 고점 라인 그려드렸는데, 이제, 물론, 뭐, 제가 보고 있는 차트가 좀 바뀌긴 했습니다만은, 이 라인은 그대로예요. 이 라인 그대로니까, 뭐, 지금 방금 그린 거 맞습니다만은, 그 전부터 있었던 라인이고, 지난주 방송 보였으면 아마, 이번 주 화요일 날 방송 보였으면 아마 그대로 그려져 있을 텐데, 그때도 이제 좀 떨어질 거다라고 얘기를 드렸었죠. 이제 좀, 유가가 좀 더 밀려야 된다. 얘기 들었었는데, 이제 좀 밀리긴 했습니다. 밀리긴 했는데, 여기서 좀 더 밀려야 되죠. 더 밀려야 되는데, 왜냐면 5월 12일 날이죠. 그 이란 핵협상 관련해서 이제 결정하는 날인데, 그때 다시 올려야 되니까, 지금 좀 빼야지 올리죠. 예, 그쵸?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좀 빼줘야, 예, 그때 가서도 좀 올릴 만한 여력이 좀 있으니까. 근데 물론 아직 시간 많이 남았습니다. 시간 많이 남았기 때문에. 그리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많이 올라왔던 모습인데, 이 중에서 이제, 사실, 코스트 푸시 했던 부분을 좀 볼게요. 경제학 이론에서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어떤 상품이 이제 상승을 할 때 두 가지의 이제 요인을 찾는데, 디맨드, 그러니까 수요가 좋다거나 아니면 코스트 푸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거는 뭐 경제학 원론 공부하시면 나온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한국과 좀 연결시켜서 설명을 해볼게요. 코스트 푸시 요인들이 너무 많았어요. 코스트 푸시 요인들이 많았는데, 코스트 푸시 요인들이 좀 사라져준 거죠. 좀 사라져줬기 때문에 지금 소폭 올라와주고 있고요. 제가 지금 또 다운으로 보는 거에 좀 결정적으로 좀 얘기 드리고 싶은 건 뭐가 있냐면, 지금 보시면은, 달러화 지수하고 국제유가 관계인데, 일단, 달러화 지수라 그래서 달러가 이렇게 올라가면 유가가 오르나? 그건 아니에요. 이렇게 보시면 지수가 이게 위에 올라가서 숫자가 작죠? 예, 그러니까 반대로 되어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에 상관관계로 완전 비슷하다. 그러니까 최근에 제가 이 자료를 찾으면서 봤던 건 뭐냐면, 최근에 지수하고 유가하고 상관관계가 좀 낮아지고 있고요, 많이. 사실상 지금 달러하고 좀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원래 달러는 100달러대, 크루드 오일 거래해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달러 영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때는. 그래서 점점 이제 60달러를 넘어서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달러 영향이 좀 많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달러가 지금 저는 이제 달러 같은 경우가 소폭 반등해주고 있다, 뭐 이렇게 좀 보기 때문에 유가가 밀리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좀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정지수 가동률도 하나 볼게요. 또 하나 볼 게 있는데, 보시면 이제
정제해석 가동률 자체가 상당히 지금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 미국 원유 재고량은 점점 빠지고 있죠. 이게 뭐냐면 이제 많이 써요. 많이 씁니다. 지금 많이 쓰고 있는 상황이고, 정제시설, 그러니까 유가가, 그러니까 원유가 있고, 원유재, 그러니까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하셔야 돼요. 유가의 원유의 재고, 그 다음에 정제유의 재고. 그러니까 정제유 재고가 빠르게 감소하면 그럼 빨리 원유 가지고 또 정제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돈을 벌어야 되니까. 네. 다운스트림에 있는 화학주들이 돈을 벌려면은 빨리 정제해야죠. 빨리 정제하려면은 이제 원유 재고를 쓸 수밖에 없다. 근데 이게 예상보다 좀 빠르게 좀 증가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좀 저는 좀 단초를 좀 제공해 주지 않나 싶고요.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유가 상승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점점 이제 수요가 좀 많이 늘어날 거라는, 그러니까 장기적인 뷰로 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우리가 좀 확인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미국의 물값을 좀 많이 우리가 알아야 된다. 기름값 말고, 물값을. 물이 비싸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링크 카운트가 증가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비용이 많이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좀 역설적이긴 합니다만, 미국은 지금 페트병 물이 더 싸요. 물이 더 비쌉니다. 석유보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우리가 감안하자면 전체 추세는 상방인데 지금 단기적으로 좀 눌려야 될 점이 왔다. 그래서 네. 추가로 좀 밀려주는 게 가장 좋지 않나 네. 라는 생각을 좀 드리면서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추세적으로는 상승이지만 단기적으로는 하락 추세에 대한 부분, 외신 쪽의 의견과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유사한 내용으로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세 번째 이슈 크루드오일까지 전달을 해드렸고요. 시간 정말 빠르게 흘러갔기 때문에 마지막 이슈 골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드 같은 경우는 어제장에 꽤 많은 큰 폭의 하락이 이어졌고 추가적으로 오늘 장도 빠지면서 1327달러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먼저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골드에 대해서 의견 빠르게 나눠볼게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외신 쪽 김경일 PD 홀로 업이고요. 저와 마스터님 해설위원님까지 모두 다운의 의견이 확인이 된 상황입니다. 자, 골드 같은 경우에는 어제장에 1350달러에서 1340달러, 그리고 1330달러까지 깼습니다. 마스터님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상승 네. 구간은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1350선 넘어간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네. 일단 1350선 넘어갔기 때문에 60선까지 오고 나서 뭐 이렇게 다시 밀린 거거든요. 네. 그래서 역시나 1350선 왔고 그다음에 밀렸는데 중요한 거는 일단은 오늘 지금 뭐 지수든 지금 현재 오일이든 골드든 뭐 유로화든 지금 다 보고 있는데 내일 휴장 때문에 지금 시세가 그렇게 많이 뻗어나가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제한적이죠. 예, 제한적으로 네. 지금 일단 가둬놓고 시세가 움직이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뭐 내일이 휴장이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왜냐하면 보편적으로 봤었을 때 다음날 휴장일 때는 좀 약간 박스권으로 이제 시세를 뭐 주다가 시간대도 굉장히 중요해요. 주다가 새벽에 좀 일단 추세가 나오는 경우가 있고 그쵸. 추세가 나오지 않고 그대로 그냥 흘러가서 그냥 마감 돼버리는 일단은 뭐 상황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좀 시점을 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골드도 지금 사실상 골드가 상승을 한번 지수가 밀렸을 때 줬어도 됐는데 중요한 건 달러 인덱스 때문인 것 같아요. 달러 인덱스가 일단은 뭐 오늘도 전혀 밀리지 않고 중요한 거는 지금 달러 인덱스가 좀 하락을 했다고 해서 이게 그러니까 봉을 오늘 가격을 보고 그냥 하락을 했는데 그럼 골드 올라가야 되지 않냐 그게 아니라 추세죠, 추세. 지금 가고자 하는 추세. 지금 네. 달러 인덱스 보면은 그러니까 그저께 어제 지금 큰 폭으로 상승을 준 다음에 이 위치 지금 지금 89점 지금 저가가 지금 89.575 이 자리 부근이 딱 지지를 하고 일단은 거기서 일단 더 밀리지 않고 좀 밑골이 만든 다음에 딱 지지를 해주고 있거든요. 이러면은 일단 이 추세가 지금 계속 연장선상에 이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월요일 날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오늘만 봤었을 때도 여기서 지금 눌림 자리, 조정 자리에서 안착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골드가 지금 뻗어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정을 준 다음에 조정을 몇 번 더 주면 다시 한번 상승을 그릴 수 있는 지금 일단 위치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달러 인덱스 발목을 잡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골드를 봤었을 때 지금 일단은 주봉을 좀 봐야 됩니다. 주봉을 지금 봐야 되고요. 주봉을 봤었을 때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다시 올라오기에는 지금 이 자리는 지금 그 지지대 자리가 아니거든요. 지지대 자리까지 가려면 지금 현재 지금 계속 좀 올라온 자리를 보시면 되겠어요. 1315선 부근에서 계속적으로 거의 한 두 달 정도에서 꼭 이 구간대에서 계속 올라온 구간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거래가 제일 많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루어진 거고 매물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오늘 일단 그 한 번 정도는 1321선, 22선 요 부근대까지는 한번 밀려줄 수 있다. 밀리고 나서 또 지지 자리가 되니까 좀 더 추가적으로 밀리더라도 다시 또 올라오는 흐름으로 자꾸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좀 골드는 좀 크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항상 제가 말씀드렸던 자리가 1350선하고 60선 자리였는데 네, 맞아요. 항상 이 자리대에 올라왔거든요. 그때도 내려가면 한번 다시 들어 올린다. 그 저번 주에서도 매수를 드렸었고요. 마감 때. 그리고 1350선 자리가 다시 왔거든요. 그래서 이 구간 자리가 큰 박스권으로 보셔야 돼요. 네, 큰 박스권. 큰 박스권으로 본다면 자, 여기 밑에서 이제 12월 달 중순 정도에서 쭉 상승 파동 굉장히 크게 그려준 다음에 지금 이 자리는 큰 박스권을 만들면서 조정 구간이거든요. 그 2파동 자리거든요. 그러면 2파동 자리에서 계속적으로 시세가 계속 잡히고 있다가 여기서 다시 이제 1360선 자리를 넘어서 안착이 만약에 1300 대략 65선 정도에서 안착이 잡히면 그대로 지금 계속 가장 큰 고점이었죠, 최근에. 네. 고점이 1375.5인데 이 구간을 돌파하면서 그대로 돌파하면서 오버슈팅 나오면서 추세가 계속 뻗어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서 조금 더 내려갈 수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중기적인 관점은 어차피 내려가도 지지가 될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상승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일단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난번부터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라인이었습니다. 1350과 1360 라인이었잖아요. 네네, 그렇죠. 맞아요. 그 이후에 좀 상승폭이 그 선까지 도달을 했고 그 이후에 좀 가격대가 빠졌는데 다시 한번 또 상승 쪽으로 추세도 기다려볼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리스크 자산하고 안전 자산을 이제 상대적으로 보실 때도 달러가 만약에 올라가면은 일단은 골드는 일단 발이 묶인다고 생각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골드에 대해서 추가적으로도 의견도 함께 좀 전달을 해드렸고요. 자, 그렇다면 외신 쪽의 의견은 좀 다릅니다. 업을 들어주셨는데요. 네, 현재 지금 조금 전에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발표가 됐었습니다. 네. 근데 이 부분이 지금 21만 5천 건으로 발표가 됐는데 이게 45년 내 최저치다라는 소식이 함께 올라오면서 지금 골드가 좀 하락을 해준 것 같고요. 우선 지금 외신 쪽에 이 골드에 대한 전망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펀드들이 갖고 있는 골드 홀딩 수가 약 5년 만에 최고치다라는 블룸버그 쪽에 분석이 나왔습니다. 일단 올해 골드 같은 경우에는 이 트럼프 정부가 거의 동맹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 또는 적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 모두에 대해서 무역 분쟁을 좀 시작을 하면서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이어지면서 나타난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한 두 번째 이유라고 한다면 투자자들이 월스트리트로부터 시작된 이 증시 변동성이 전 세계로 확대될 것을 좀 두려워하기 때문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우리나라를 둘러싼 또 한반도에서의 지정학적 텐션이 좀 완화되고 있지만 트럼프가 이 존 볼튼을 새로운 안보 보좌관으로 임명했다는 소식으로 인해서 미국의 그 이란에 대한 강경한 태도 보일 것이다라는 추측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아까 원유에도 영향을 미쳤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골드에도 마찬가지로 영향을 미친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서 다음 분기 골드와 크루드 오일 모두 상승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ANG 쪽에서는 존 볼튼 그리고 마이크 폼페오 등 트럼프 내각에 새롭게 합류한 인사들은 외교 문제에 훨씬 매파적 스탠스를 가졌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한편 이 부분이 시장에 미칠 만한 명백한 효과는 안전자산인 골드 매수세가 증가할 것이라는 것이며 지정학적 리스크 증가로 인해서 원유 시장의 공급 측면에도 우려가 커질 것이다라는 전망 내놨다고 합니다. 또 이어서 코메르츠방크 쪽에서는요. 지정학적 긴장감이 지속되는 상황을 고려할 때 골드가 현 레벨에서 크게는 하락할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북한을 포함한 이 동양 쪽에서의 평화 무드가 있긴 하지만 여전히 이 서방 국가들과 러시아 간의 갈등이 남아있다라고 하면서 이 부분은 계속해서 심화할 수 있고 골드에는 지지세로 작용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현재 러시아 쪽에서는 이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이번 주에 스파이 독살 의혹
꼭 해명하라라는 이유로 해서 100명이 넘는 러시아 외교관을 추방한 데 대해서 지금 보복할 것이다 이렇게 좀 위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라고는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뭐 언젠가 지금 좀 대응을 할 것이다라고 지금 계속해서 뉴스를 통해서 들려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말 그대로 좀 일촉즉발의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무역 분쟁을 둘러싼 우려도 현재는 완화 국면이라고 보고 있기는 하지만 끝난 것은 결코 아니기 때문에 네. 어제자에도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이 메르켈 총리가 중국에 대한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그 부분 계속해서 좀 논의하면서 진행할 것이다라는 뉴스도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든 좀 다시 불거질 수 있는 문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드 좀 하락한다고 해도 크게 하락하지 않고 다시 상승 국면으로 돌아올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마스터님도 역시나 뭐 다운 의견 주셨지만 외신 쪽의 의견과 좀 동일한 부분도 있네요. 네. 근데 일단 단기적인 네. 일단은 뭐 다운으로 보고 있고요. 네. 네, 단기적으로 다운으로 보고 있고 일단 중장기적으로는 다시 상승 국면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일단은 이 보호무역주의에 그리고 러시아까지 지금 일단 개입이 됐잖아요. 뭐 외교관 추방하고 그러는데 뭔가 이게 얽히고 설켜서 뭔가 이제 그 제대로 이제 뭐 그 이제 좀 약간 싸움이 되지 싸움 국면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갑자기 러시아 건도 지금 나왔기 때문에 네. 그럼 좀 약간 불안정한 지금 정세로 좀 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그런 게 이제 골드의 기대감을 높이면서 안전자산으로서 다시 뭐 이 저점에서 다시 찍고 지지를 해주면 다시 또 상승으로 들어 올리는 국면으로 갈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골드에 대해서 저희가 또 의견 나눠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장에 전일에 좀 큰 폭의 하락이 있었고 추가적으로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추세에 대해서 그리고 매매 포인트 많이들 좀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요. 자, 일단 뭐 마지막 의견으로 해설위원님 네 전해주실까요? 네, 뭐 좀 얘기 드리면 골드가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원래 한미 독수리훈련이 30일 날 시작인데 안타깝게도 안타까운 건 아니죠. 좋은 거죠. 좋은 분위기 좋은 거니까. 핵 항모가 안 오기로 했죠. 그리고 훈련이 대규모 축소되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언론에 보도하지 않기로 뭐 이렇게 해서 약간 분위기는 상당히 지금 이제 좀 남북 정상회담 하기 위한 분위기를 잘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사실은 이제 우려했던 부분은 뭐였냐면 독수리 훈련이 좀 세게 나오면 북한이 또 이제 안에 다시 핵 갈 거야 이렇게 나올까봐 문제였는데 이제 상당히 좀 그 분위기를 좀 보조를 잘 맞춰줬어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골드가 상승하기에는 조금 여력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뭐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얘기 드리면 그렇다고 해서 이제 골드가 좀 많이 빠지냐 뭐 그 부분도 사실 빠지지 않을 거다라는 건 동감합니다. 근데 다만 빠르게 올라올지는 좀 여부를 좀 지켜봐야 되는데 그래도 1312까지는 좀 밀리지 않을까 뭐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골드가 좀 밀려주는 부분에 일조를 했던 부분은 저는 그냥 FOMC에서 좀 찾고 싶은데 FOMC에서 파월 의장이 이제 장악력이 좀 없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들었는데 그래도 이제 뉴욕 연우 총재 같은 경우 뽑고 이런 인선 과정을 좀 보면은 그래도 나중에 장악력 좀 회복할 거다 그러면서 금리를 올리는 걸 좀 속도를 늦춰줄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은 달러가 빠르게 올라오기 힘드니 그러면 골드가 다시 밀리는 흐름은 쉽지 않다 뭐 이런 과정 얘기 때문에 이제 골드가 좀 이제 빠져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얘기 드리자면 유럽 러시아 문제는 그냥 이게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과연 러시아 문제로 과연 치고받고 싸울까요? 절대 못 싸웁니다. 왜냐면 이거를 러시아도 너무 좋아요. 지금 이 분위기가. 왜냐면 안 그래도 지금 대선에서 뭐 부정투표로 지금 논란 많은데 전 국민을 한데 모을 수 있잖아요. 지금 유럽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 우리 결속해야 된다. 이렇게 몰아갈 수 있거든요. 이 좋은 호재를 빠르게 뭔가 문제를 터트려가지고 뭔가 일촉즉발 상황까지 가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냥 서서히 이걸 계속 이걸 이용하고 싶을 거예요. 영국도 똑같습니다. 메이 총리 지지율 정말 바닥이었거든요. 바닥이었는데 지금 이것 때문에 지금 조금씩 꿈틀꿈틀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영국도 이걸 뭐 러시아랑 엄포만 났죠. 사실 문제가 생기려면 2주 전에 이미 문제가 생겼어야 돼요. 2주 전에 영국이 최후 통첩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영국이 보통 예전 2차 세계대전
쯤으로 가면 그 최후 통첩 이후에는 전쟁이에요, 원래는. 근데 그냥 최후 통첩하는데 러시아가 그냥 무시했죠, 그냥. 뭐 말하는 거야, 얘는. 예, 약간 그렇게 무시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장기적으로 서로 이용하기에 딱 좋은 그런 상황적으로 이런 게 만들었고요. 다만 이제 골드가 이제 반등한 시점 같은 경우 좀 보자면은 저는 이제 북한 쪽은 이제 트럼프가 건드리기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자기가 이렇게 딱 5월까지 남북 정상회담 끝나고, 북미 정상회담을 딱 하게 되면 자기가 딱 나타날 거거든요. 그러면서 지지를 올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굳이 건들 필요 없어요. 다만 그래서 존 볼튼 보좌관한테 이제 보좌관 임명하면서 이번에 좀 타겟을 잡은 게 아마 이란이지 않을까. 이란 이슈 정도 나오면 이제 조금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 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네 번째 이슈 골드까지 저희가 상세하게 또 다양한 전략을 남겨드렸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오늘 벌써 시간이 박노준 마스터님과 함께라면은 다양한 전략을 또 함께 챙겨드리고 시세가 잘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시간 빨리 흘러간 것 같은데요. 자, 이어서 다음 시청자 상담 빠르게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다음 시청자분은 일단 끝자리가 문자로 오신 시청자분 저희가 상담 도와드릴게요. 7149님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자, S&P 500을 2613에 매수 한 계약 보유 중인데 대응 전략 부탁드립니다라고 지수에 대해서 현재 포지션 가지고 계신 시청자분께서 저희 쪽에 문자 문의 주셨거든요. 자, S&P 500을 매수로 보셨고 2613포인트에서 매수로 들어가셨는데 그럼 지금 현재 수익 보시잖아요. 네, 그러면 청산가 어떻게 잡을까요? 일단은 뭐 매수를 그러니까 타이밍을 잘 보신 것 같아요. 네네. 일단 뭐 들어 올릴 때 매수를 좀 하신 것 같기도 하고. 네. 일단 이 박스 구간에서 일단 좀 타이밍을 잘 잡으신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일단은 여전히 지금 이렇게 파동이 이렇게 가죠. 이렇게 지금 내려오고 나서 지금 반등 구간이거든요. 뭐 사실상 2650선까지도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아까 뭐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올라갈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반등이 그렇게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지금 큰 시세를 저는 이제 보건데 큰 시세는 일단은 밑으로 크게 오늘도 지금 일단 이 시간대는 지금 계속 이 구간대에서 머물지만 이게 새벽으로 가면 한번 빠질 수도 있거든, 크게.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거죠. 이제 전략을 이제 좀 드려야 되니까 2613선을 잡았으니까 만약에 오늘 매수 타이밍을 잘 잡았으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본절가를 걸고 한번 크게 한번 보자. 예, 크게 한번 보면은 한 절반 물량은 2632선에다가 일단 걸어놓고 그리고 나머지 물량은 2650선에다 걸어놓으면은 나머지 이제 스탑로스는 지금 한 본인 매수 가격에다 걸어놓으면은 만약에 그대로 오늘 반등 주고 끝나버리면은 뭐 그 큰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거고 만약에 그렇지 못하고 다시금 반대 방향으로 이제 그대로 시세 지금 크게 떨어지는 곳으로 내려가면은 일단 본절 걸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 구간은 지금 청산해서 수익을 뭐 지금 정도의 절반 물량을 수익 실현하시고 나머지 물량을 좀 아까 2632선을 보셔도 되고 뭐 더 크게 보는 거 하면 수익 실현하는 게 더 중요하니까요. 네. 그래서 일단 어찌됐든 간에 본절은 걸어놓고 가자. 그렇죠. 예, 지금 짧게 보면 여기서 청산하고 다음 구간 목표가 최종 목표를 2632선을 보든 2650선을 보든 본전 가격 걸어놓고 가야 리스크 관리가 되죠. 만약 여기서 내려가면은 손절을 걸어놓으셔도 되는데 손절 만약 못하면 여기는 그대로 크게 떨어질 구간이 굉장히 큰 구간이에요. 큰 구간, 하락 구간으로서. 그래서 손절이든 본절이든 무조건 필수다. 그래서 제가 봤었을 땐 개인적으로 제가 한다면은 여기 지금 이평선을 지금 맞물리는 구간에 지금 5일선 지금 그 터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5일평선. 그래서 저항대 되거든요. 그래서 네네. 여기서 다시 밀릴 수도 있으니까 여기서 절반 물량 수익 실현하고 제가 볼 때는 2632선에 2640선 아니면 50선 그 부분 때 물량을 흩뿌려둬서 이제 뭐 모심기를 하는 건가요? 이렇게 흩뿌려 물량을 좀 많으시면 흩뿌려둬서 네. 그렇게 좀 효율적인 좀 청산, 예, 그렇게 좀 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추세 좀 잘 타신 것 같고 매수 시점도 좋다라는 의견이신데요. 뭐 일단은 항상 뭐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익절 잡고 대응을 하시는 것이 정말 중요한 상황입니다. 일단 계약수가 한 개이다 보니까요. 무엇보다 수익 잘 지키시면서 계약수 관리 잘 하시고. 네네. 한 개면은 저는 일단은 2600
32선 정도가 좀 좋을 것 같네요. 아, 그래서 수익을 좀 기대 수익을 좀 2632. 높여야 되니까. 네, 알겠습니다. 일단 한 계약 운영하시는 분들은 일단 수익을 잘 챙기셔야 그 다음에 이제 계약수도 다계약으로 운영하시면서 조금 더 수익을 극대화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말씀을 도와드렸고요. 2632선에 대한 목표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또 빠르게 좀 이어가 볼까요? 다음 문자는요, 유로FX에 대해서 좀 질문을 주셨는데요. 유로FX 1.23 870에 매수 2계약인데 대응 방법 궁금합니다라고 네 문자로 보내주셨습니다. 자, 유로FX 같은 경우에는요 현재 국은 1.23 880달러선 거래되고 있고요. 870이면은 소폭의 수익이에요. 그런데 이 전에 후반대에서 좀 움직였기 때문에 수익이 좀 적어진 상태이시긴 합니다만 수익권이신데 어떻게 좀 대응할까요? 네,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유로는 오늘 지금 조금 더 내려갔는데 저는 매수 가격이 그냥 나오시는 게 좋다고 봅니다. 왜냐면 아까 유로 얘기했을 때도 좀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일단 약간의 상승을 더 줄 수도 있지만 또 내려가는 방향도 지금 시세에 좀 갇힌 일단은 모양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종목을 굳이 제가 아까 오늘 나스닥만 지금 거래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늘 변동성도 주지 않고 시점이 나오지 않는 거를 굳이 일단 들어가서 꾸역꾸역 수익을 내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일단은 매매라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일단 오늘 유로는 사실 매매하기에 적합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저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적합하죠. 추세가 굉장히 하방으로 쭉쭉 뻗어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오늘은 내일 휴장이기도 하고 지금 유로 같은 경우는 새벽에 가도 제가 볼 때 이렇게 그냥 위아래로 시세 주다가 그냥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별로 유로를 하는 건 효율적이 못하기 때문에 저는 전략을 드리면 일단은 오늘 유로는 일단 다시 지금 본전 가격 다시 왔었을 때 아니면 조금의 수익 일단 수수료 차감하고 조금의 수익을 보고 나오시든가 그래서 오늘 유로는 적합하지 못한 종목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 지금 그 질문을 하신 건 지금 현재 대응 방법이네요. 중기적인 대응 방법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볼 때 오늘은 일단 나오시는 게 나아요. 매매를 쉬는 것도 일단은 전략입니다. 다른 종목에 눈을 돌리는 것도 전략이기 때문에 매매는 유로는 적합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단 지금 매수 가격 부분에서 좀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유로에 대해서는 추세가 좀 시원스럽게 나오지 않고 일단 좀 현명하거나 유효한 가격대가 좀 나오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전을 좀 최소한으로 좀 잡고 좀 나오시라는 그런 전략 함께 말씀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계속해서 유로까지 좀 상담을 도와드렸는데요. 저희가 또 시간 관계상 좀 빠르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크루도일을 좀 마지막으로 저희가 상담을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크루도일을 64.54달러에 매도 한 계약 진입했는데 대응 방법 역시 좀 궁금해하셨는데요. 64.54달러에 역시나 한 계약인데 매도로 들어가셨네요. 자, 지금 크루도일 현재 가격대 다시 한번 좀 살펴드리자면요. 64.89까지 올라갔네요. 지금. 네. 그러면은 지금 매도로 들어가셨죠? 64.54의 매도입니다. 매도로 들어가셨네요. 지금 손실을 보고 계신데 한 계약이기 때문에 또 다른 계약수로 좀 커버가 되지 않는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지수가 지금 다시 양봉으로 전환되면서 항상 오일하고 지수 같이 움직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요새 트렌드가. 네. 그래서 지금 당연히 오일도 지금 상승하는 건데 일단은 방법은 두 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절은 무조건 걸어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제가 고점을 만약에 부근대에 가면 이제 뚫고 올리기 때문에 지금 다시 고점이 한번 또 만들어졌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지금 65달러를 뚫는다고 말씀드렸는데 60 뚫었고 지금 다시 내려온 상황이에요. 그래서 일단 최소한의 손절은 65달러를 일단은 오늘 고점 65.0이나 이렇게 일단 손절을 일단 거시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다시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시가 또 밑으로 오는 시세가 갇혀 있는 경향이 조금 있기 때문에 지수가 일단 다시 하락 전환을 한다면 다시금 매수 가격 정도까지는 좀 내려갈 수 있는 구간이거든요. 여기 지금 현재 제가 지금 표시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음봉으로 살짝 또 전환되고 오늘 위아래 꼬리 주고 이 부분에서 끝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차피 손절을 놓치신 상황이니까 최소한의 손절을 65달러에 걸어놓고
그 밑으로 내려왔을 때 만약에 지수가 오늘 제가 말씀드린 큰 폭으로 크게 밀리면서 가면은 더 홀딩이 가능하고 네. 만약에 지수가 그런 흐름이 없다면 일단은 좀 내려왔었을 때 본전 정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오늘 그 이대로 양봉으로 지금 이대로 마감을 하게 되면은 오늘 일단 청산하셔야 돼요. 좀 오늘 좀 그 새벽까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오늘 양봉으로 그 5일이 지금 여기서 지지하고 끝나면 5일 같은 경우는 지금 중기적으로 상승 추세거든요. 분명하게 중기적인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다음 주도 또 그대로 오늘 지지가 양일간 목요일 날 오늘 지금 지지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더 크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65.50달러, 66달러까지도 크게 상승할 수 있으니까 오늘 양봉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자, 지수에 대해서 뭐 양지수 모두 상승으로 이어가고 있고 그 안에 크루드오일 요즘 최근에 연동되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크루드오일 역시나 상승합니다. 65달러에 좀 손절 라인 잡아보시고 이후 흐름을 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요. 참고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신세계 2시간 동안 박노준 마스터님과 함께 했습니다. 마스터님 오늘도 역시나 좀 바쁘셨고 초반에 또 지수 나스닥으로 먼저 수익 얻어가면서 한 종목씩 좀 돌파하셨어요. 어떠셨어요? 오늘의 뭐 명언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보이지 않으면 한 우물만 계속 삽질을 해라. 네. 왜냐면 그게 답이다. 진리다. 네. 왜냐면 안 보이는 걸 굳이 계속 그거를 이걸 계속 만들려고 하면 너무 힘들죠. 네. 네. 다른 데 눈을 돌려보다가 만약에 지금 진입 자리가 안 오면 그냥 기다리면 되고요. 네. 오늘 만약에 계속 기다렸는데 오늘 진입 자리가 없어. 그러면은 사실상 거래 안 하셔도 돼요. 예. 뭐 내일도 있고 내일 모레도 있고 뭐 그럼요. 계속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약간 느긋하게 심리를 가져가시면서 뭐 오늘 꼭 거래해야 되겠다. 그렇게 가면 쫓기는 입장이기 때문에 항상 좀 여유롭게 거래하자. 예, 뭐 확실하게 하나 보이면은 그걸 한 우물을 파자. 예,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자, 이어서 김경희 PD 마지막 소식 전해주실까요? 네, 지금 며칠에 걸쳐서 이 페이스북의 몰락에 대한 뉴스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미국에서 굉장히 좀 대중적인 코미디언인 윌 페럴 역시 페이스북 삭제 운동에 동참한다라는 소식을 전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뭐 이름을 들으셨을 때는 잘 모르실 텐데요. 아마 얼굴을 보시면 누군지 좀 아실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인데요. 블레이즈 오브 글로리라든지 뭐 앵커맨 뭐 이런 굉장히 많은 코미디 영화로 많은 이제 대중들이 찾아갔던 사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페이스북 페이지를 갖고 있는데 몇 년 동안 운영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현재 잘못된 정보가 난무하는 상황에서 진실을 보호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이상 양심상 페이스북의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72시간 후에 페이스북 페이지를 삭제할 것이다 라고 남겼다고 합니다. 이전에 앨런 머스크 역시 테슬라와 이 스페이스X의 페이스북 페이지를 삭제한 바 있는데요. 이렇게 좀 유명 인사들 딜리트 페이스북 운동에 동참을 하면서 이런 페이스북의 몰락에 한몫하고 있다라는 점 오늘 마지막 소식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김정신 해설위원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뭐 페이스북은 그분이 삭제할지 모르겠지만 테크주는 이번이 끝은 아니다. 더 간다라고 좀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알차게 신세계 2시간 여러분들을 찾아갔습니다. 저희가 2부에서도 말씀드린 내용 또한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 말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세계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10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